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 새로 시작한 유쾌한 영화 인문학 세 번째 시간이죠. 어떻게 오늘 어떤 영화를 하죠, 저희? 오늘은 그 소설이 원작인 작품인데요. 원작이 너무 좋아서 여러 번 영화화됐던 작품입니다. 바로 작은 아씨들. 작년에 개봉했죠. 네, 작년 2월 정도 개봉을 해서 저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 프란세스 하의 주인공 그레타 거익 감독이 만든 두 번째 영화죠. 작년에 우리 봉준호 감독님이 이제 아카데미에서 시상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노미네이션 같이 된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또 뭔가 뜻깊은. 네. 그래서 이게 소설 원작인데 루이자 메이 얼컷 네. 이 작가님이 네. 쓰신 거잖아요. 네. 1868년에 이제 집필에서 나왔던 소설인데요. 그 원래는 병원 스케치라는 첫 작품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가 출판사의 제의로 한번 소녀 이야기를 써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루이자 메이 올컷이 나는 소녀 이야기 이런 거 별로 안 좋다, 별로 안 좋아한다 했는데 그래도 그냥 써봤대요. 자기 자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좀 남성적인 문학이나 그 가부장적인 그런 환경들 때문에 사실은 이 작품이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새로운 여성 문학으로 재조명이 됐다고 하네요. 훌륭하네요. 네. 하긴 이게 거의 150년 전 이야기인데도 사실은 지금 현대에 대입해도 전혀 그렇죠. 손색이 없는 이야기죠, 사실은. 당시에는 소녀 문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성들이 나오는 소설을 이제 소녀 문학이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보통 보면은 결혼을 장려한다거나 또 순종적인 여성상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되는 내용들이 많았대요. 근데 이 루이자 메이 올컷이 집필한 작은 아씨들은 이제 새로운 여성상, 주체적인 여성상, 그쵸. 모험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20세기 들어와서 새롭게 재조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줄거리를 약간 얘기를 하자면 아버지가 전쟁에 사실 종국 목사로 나가시고 그 빈 자리를 어머니와 이 내 딸이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성장 드라마라고 해야 하나요? 두 번째 딸이 이제 조라는 그 주인공의 관점으로 이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데 조는 이제 작가 지망생이에요. 15살에 글을 계속 쓰고 자기만의 소설을 쓰는 그 캐릭터로 나오는데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조가 자기 글을 가져다가 파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이름을 대지 않고 무명으로 이렇게 작품을 팔아요. 그리고 이거 다 친구 글인데 내가 그냥 한번 가져왔다. 얼마 쳐줄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출판사 그 분이 이제 출판사 대표가 여기서 뭐 뒤에 주인공 결혼시켜. 또 죽이거나 여자 주인공은 죽거나 결혼시켜. 이런 식으로 항상 결말을 내라고 이렇게 좀 바꾸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조금씩 이제 그 작품을 팔면서 성장을 하죠. 첫째 언니가 매그라는 캐릭터인데 엠마 왓슨이라는 엄청 또 유명한 헤르미온느 맞다리긴 하지만 조금 이제 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주관이 좀 없죠. 허영스러운 것도 있어. 예쁘게 뭐 또 사고 싶고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가정 형편이 지금 엄청 어려운 그 이야기 속에서 배우가 되고 싶고 이런 자기의 미모 그리고 또 로맨틱한 이런 걸 가지고 로리라는 옆에 이 집 바로 옆에 딱 한 채 저택이 있는데 거기 사는 이제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손자가 있죠. 그 손자 로리라는 역할에 여기서 이제 남자 로리 네. 로리일 거야 아마. 네, 로렌스 집안 여튼. 그러니까 영어로는 로리. 네, 이제 부잣집 손자로 살면서 너무 이제 가정 이런 거 교육 받고 하면서 재미없죠. 그러면서 이제 조와 친구가 돼요. 둘째 딸과 친구가 되면서 이제 펼쳐지는 우정과 사랑과 로맨스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와 로리와 썸을 타잖아요. 둘이 단짝이고 사랑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로리와 결혼을 하지 않죠. 네. 너는 친구일 뿐이고 난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혼하면 맨날 싸울 것이자. 이러면서 이제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죠. 네. 세 번째 딸 중에 베스는 몸이 허약해서 아프고 집에 항상 있죠. 그래서 언니들 항상 마음속으로 서포트를 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고 이제 그 옆집 로린의 할아버지가 이제 저택을 가지고 있고 부자잖아요. 남는 피아노가 있어. 그 할아버지가 사실 딸이 돌아가셨잖아요. 죽었지? 죽었죠. 한참 딸이 치던 피아노를 이제 베스한테 와서 치라고 하죠. 그래서 병약한 베스는 가끔 이제 거기 가서 피아노를 치고 그러는 이제 장면이 나오고 에이미는 막내딸인데 가장 현실적인 캐릭터죠. 자기중심적이고 뭐 언니들 막 질투하고 싸우고 뭐 이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네 명의 자매들이 다 그 캐릭터가 너무 달라요. 네. 엄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당시에 엄마가 이럴 수 있나. 그 첫째 딸 매그가 로린의 가정교사 선생님 남자 브룩이라는 남자랑 눈이 맞아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보통 엄마 같으면 땡전 한 푼 없는 이 가정교사랑 결혼하는 거를 말릴 텐데 가난은 진실한 사랑을 막을 수 없다. 그러면서 걱정 말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고 사실 크리스마스 때 뭐 이렇게 되게 소소한 밥을 차려놓고도 이 엄마는 사실 이웃을 또 너무 챙겨. 그래서 그 집 바로 옆에 영어도 잘 못하고 말도 안 통하는 이 애는 엄청 많고 이런 독일 부인이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가서 계속 챙겨줘요. 자기네들도 밥 챙겨 먹고 뭐 이렇게 하게 너무 살림이 궁핍한데도 항상 빵 한 쪽이라도 갖다 주고 이런 태도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전체적으로 이 딸들이 가고자 하는 길들을 반대하지 않고 지지해주는 캐릭터죠. 그래서 92년도 영화에서는 수잔 서랜든이라는 배우가 등장을 했는데 그 배우도 되게 멋졌지만 이제 최근에 나온 2020년작의 작은 아씨들의 엄마인 로라 던도 정말 훌륭한 연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듣기로는 이제 루이자 메이올코 이 작가가 가난하게 살고 아무튼 행복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서 이 소설을 쓰면서 행복한 얘기만 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썼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 캐릭터 하나하나에 다 느껴져요. 너무 사실 우애가 깊고 모든 것들이 그 호혜적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작가가 좋은 얘기만 쓰고 싶었다. 이 이야기로 인해 사람들에게 좋은 힘을 주고 싶다. 이런 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엄마 캐릭터 이외에 고모 캐릭터가 나오죠. 대고모. 대고모는 또 이제 엄청난 배우죠. 메릴 스트립이 이제 연기를 하셨는데 메릴 스트립이 아카데미만 21번에 올라가 노미네이션 된 엄청난 배우. 데모시죠. 데모. 싱글. 고모 할머니인데 돈이 있어서 혼자 살아. 네. 그 당시에 혼자 사는 여자는 정말 부자거나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뭐가 있거나 요 정도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돌을 데려다가 둘째 딸을 데려다가 할머니가 이제 얘를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좋은데 시집을 보내려고 이제 와서 책도 읽으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는 난 결혼하지 않겠다. 난 나만의 길을 가겠다. 독립적으로 작가가 되겠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여자는 결혼을 해야 한다. 네가 니네 집을 먹여 살려야 한다. 결혼으로.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반발을 막 하죠. 그렇죠. 근데 결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제 할머니한테 물어요. 그때 할머니가 있지 당연히.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사창가에 가거나 배우가 되거나 그 두 개 다 똑같지. 그거 이외에는 부자와 결혼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시대에는 사실 그 길이 그거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사실. 네. 근데 저는 이 메릴 스트립이 연기했던 고모가 했던 대사 중에 하나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나는 항상 옳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틀린 적은 없어라는 대사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엄청 강한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런 모습도 너무 당쳐서 보기 좋았어요. 물론 조카 딸들에게 계속 결혼을 해서 팔자를 펴라 이런 식으로 주입하는 거는 지금 시대 상황하고 맞지도 않고 좀 올바른 캐릭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기 확신에 찬 고모의 대사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강인하게 이 저택을 지키고 재산을 지켰던 것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고모는 어떻게 혼자 살아? 막 이러는데 그 질문이 나는 부자니까. 딱 정답. 나는 부자니까 혼자 살아도 돼. 결혼 안 해도 돼. 없습니다. 제가 제일 바라는 거 혼자 살면서 부자인 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고모 할머니가 결국에는 이 조한테 그 저택을 또 이제 남겨주죠. 네. 그래가지고 조가 사실은 거기에서 학교를 이제 나중에 그렇죠. 설립을 하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남자 기회를- 여자도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갖는 네. 학교를 설립을 해서 이제 가르치면서 사실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캐릭터가 쭉 나왔는데 저는 가장 이입됐던 건 사실 조 캐릭터예요. 조가 이제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뉴욕이라는 큰 도시에 가서 하숙을 하면서 자기가 글을 쓰고 또 돈을 벌어서 가족들에게 보내고 하면서 되게 책임감 있는 그 나이에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죠. 그리고 이제 조가 자기가 쓰는 글들은 사실 호러, 막 좀 잘 팔리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을 썼었는데 사실은 그게 자기 스타일이라고 이제 했던 거지 사실은 네, 처음에는. 네. 근데 라이터들이 사실 그 여러 가지 글을 쓰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난 글들을 좀 찾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지막에 이 리틀 워먼, 이 작은 아씨들을 이제 쓴 그거를 출판사에 가지고 가잖아요. 가지고 가서
이거 사실은 이 출판사 이 대표가 또 보고는 뭐 이런 소소한 시시한 얘기를 썼어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안 보는데 그 출판사 대표 딸들 자식들이 이걸 아빠 책상에 있는 걸 막 보더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빠 이거 다음 편 언제 나오는 거야 막 이러니까 그 출판사 대표가 아 이게 애들한테 먹히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조를 불러다가 우리 계약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그 계약하는 과정이 또 되게 좋았던 게 지금 한때는 사실 우리가 무슨 이 창작자들이 누군가와 계약을 할 때 막 약간 되게 불합리한 노예 계약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작권 다 뺏기고 막 처음 몽고료 막 쥐꼴만 또 받고 근데 나중에 대박 났는데 나는 하나도 못 받고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조가 그 출판사 대표가 이거 계약을 하자 했을 때 나한테 얼마 줄 건데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원고료를 처음 주잖아. 네. 근데 아마 한 500불인가 불렀던 것 같아. 네. 그 당시엔 엄청 큰 돈이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500불을 부르고는 그러고 나서 뭐 카피라이트 저작권은 자기네들이 다 갖는다 이렇게 대표가 얘기하니까 그게 뭔데 물어봐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게 잘 팔려서 뭐 시퀄을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고 뭐 다른 거 할 때 이제 그런 모든 권리다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지금 당장 있는 500불보다 난 그걸 갖겠다. 그렇게 되게 현명한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멋있었거든요. 지금 또 필요한 그죠? 지금까지 지금까지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재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94년 작품에는 그렇게 않게 나와요. 그렇죠. 90년대 버전에서는 프레데릭이라는 남자 교수에 의해서 이제 출판이 되는 이야기였는데 이번 버전에서는 직접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을 지켜보고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맞는 자세와 태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 각색이 엄청 잘 된 영화인 거예요. 네. 사실은 지금 현대에 맞게. 근데 각색상 후보에 올라갔는데 못 받았어. 이게 또 구조가 옛날 영화랑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90년대 버전하고 이제 21세기 버전하고 약간 이제 비교를 하자면 90년대 버전은 그냥 시간이 선형적으로 흘러요.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근데 이번 버전은 계속해서 현재와 7년 전의 과거가 이렇게 왔다 갔다 교차되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저 어떤 게 사실 좋았어요? 이번 게 훨씬 재밌었죠. 네. 이번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교차함으로써 과거로 돌아가서 이 작은 아씨들이라는 소설이 나오기까지 어떤 자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쓰는 것에 대한 이유가 좀 더 명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스의 죽음 이후에 또 베스가 언니 계속 써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맞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21세기 버전이 좀 더 세련된 방식이 아니었나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비교를 잠깐 하자면 90년대 이제 만들어진 작은 아씨들 같은 경우는 내 자매가 꿈꾸는 어떤 직업인들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조를 빼고는 맞아. 그리고 에이미를 빼고는 에이미는 그림을 그리고 근데 이번 버전에서는 내 자매가 각각 배우, 작가, 그다음에 피아니스트, 음악가, 그다음에 화가, 에이미 화가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그 여성상의 모습들이 훨씬 더 활동적이고 역동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버전이 조금 저는 더 좋습니다. 저는 네. 좋았습니다. 저는 조에 많이 이입이 돼서 보면서도 그 에이미 모습에 제가 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에이미는 되게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고모할머니가 조를 이렇게 유럽에 데려가서 공부를 시켜서 부잣집에 시집을 보내려고 했는데 에이미를 바꾸잖아요. 쟤는 글러먹었어 하면서. 너는 글러먹었어. 너무 독립적이야. 그래가지고는 막내인 에이미를 데리고 가서 화실에서 이제 교육도 시키면서 약혼자를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죠. 근데 에이미가 사실은 영특한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로리와 또 썸이 있죠. 원래는 조의 남자친구였는데 잘하면서 조의 남자친구였는데 조한테 이제 뺀찌를 먹은 로리가 다시 이제 재회를 하면서 막내 동생 넷째랑 사실 결혼을 하죠. 네. 그 에이미가 정말 당차다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어릴 때 그 조한테 화가 났어요, 에이미가. 그래서 조가 가장 아끼는 게 뭘까요? 네, 글이죠. 그래서 조가 썼던 글이 이제 적혀 있는 종이들을 다 태워버려요. 근데 그 사실 알고 이제 조가 달려들어서 에이미의 머리끄댕이를 막 잡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에이미가 하는 말이 언니 드레스를 태워봤자 언니는 신경 쓰지 않아. 신경도 안 쓴다. 그래서 가장 아끼는 거. 그치. 글을 태워버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 에이미가 참 영악하기도 하고 당차기도 하고 해서 좀 놀랬던 장면이에요. 근데 전 그 장면 때문에 약간 에이미에 대한 비호감이 좀 생겼어요. 근데 저는 그게 가장 인간적이었거든요. 저도 어릴 때 뭐 오빠랑 치고받고 싸우고 했는데
열받으면 뭐 소중한 거 트럭 다 잃어가 밖에 베란다에 버리고 막 했거든요. 근데 서로 갖다 버리고 약간 근데 그거를 그냥 너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너무 이렇게 동화 페이리테일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좀 진정성 있는 캐릭터다, 현실적이고 저는 오히려 그 솔직함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은 그 어느 장면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아, 내가 또 그 주가 이제 뉴욕에서 있다가 동생이 아프다고 해서 집으로 다시 오잖아요. 네. 와서 이제 동생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동생이 좋아했던 그 소설을 다시 막 쓰고는 이제 엄마가 이제 잠깐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엄마한테 사실 하소연을 하면서 되게 독립적으로 자기 거를 다 주장하면서 사는 캐릭터인데 엄마한테 솔직하게 나 진짜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 너무 외로운데 나는 정말 나는 야망도 있고 I have the ambition. 앰비션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 다 있는데 나는 왜 그 사람들이 여자는 항상 결혼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서 근데 사랑을 받고 싶다. 그 마음을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약간 마음이 짠했어. 너무 마음이 짠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자기 독립적으로 잘 사는 거와 결혼과 사실 별개인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대립 관계를 생각하잖아요. 내가 결혼을 하면 내 거가 정말 놓칠 것 같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면서 조가 막 그 눈물을 글썽이면서 막 화를 내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 사실 영어로 얘기하려고 내가 딱 써왔는데, 영어로 하려고 딱 써왔는데, 그 하나 해줄까요? 네. 그래서, 네. The love is just all woman fit for. 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아까 혼자 했거든? 근데 또 하려니까 안 되네. 나 이거 한번 다시 읽으면 안 돼, 영어? 다시 그 편집해서 멋있게 넣어주면 안 돼?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을 90년대 버전에서 한 장면을 꼽아봤고요. 최근 버전에서 한 장면을 꼽아봤는데 90년대 버전에서는 조가 이제 뉴욕에 잠깐 가 있잖아요. 거기서 살롱 같은 데서 이제 남자들하고 토론을 하다가 남자들이 투표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들 착하니까 투표권 줘도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조가 이제 좀 발끈하죠. 그쵸. 착해서 투표권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여자도 사람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우리 투표권 다 있고 맞아요. 선거권 다 있는데 다른 이제 권리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봤을 때 조의 말은 한번 곱씹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참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렇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인다는 게 또 쉽지 않은 거였는데 네. 또 그렇게 그리고 최근 버전 21세기 버전에서는 조가 이제 그 자기가 쓴 글을 뉴욕에서 만난 남자 프레데릭이라는 그 교수한테 보여주는데 프레데릭이 난 별로인 것 같다 하니까 조가 정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 내가 가장 쫓았던 꿈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어떤 분노, 그리고 그게 존재였는데 그 존재를 부정당한다는 느낌이 들었겠죠? 그렇긴 한데 또 그런 거를 딛고 사실은 또 자기만의 스타일의 이제 글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설이 나오는 건데 이 이제 리틀 워먼이라는 소설이 사실 나오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캐릭터가 지난번에 그 우리 프란세스 했을 때 되게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조가 사실은 그 책을 딱 발간을 하는 장면까지 이 영화에 나오죠. 사실은 그 원래 이제 원작 소설에는 첫 번째 리틀 워먼이 나오고 두 번째 2권이 Good Wives. 그래서 한국어로는 현모양처. 미국 제목은 좋은 와이프인데 해석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모양처고. 그래서 편견이 생기더라고요. 그 이상하지? 네, 읽어보진 않아서 그 현모양처라는 작품은 그러니까요. 아무튼 제가 이제 보니까 뭐 이만해요.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고 싶네요. 어쨌든 이 영화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왜 나왔냐? 네. 코로나 전이지 사실 2월이니까 그렇죠. 이런 고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밖에 못 나가고 가족들과 사실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약간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존의 패밀리는 사실 이 네 자매 이 조그만한 그 시골 집에서 그 너무 우애가 깊고 또 어머니도 너무 테이크케어 잘하고 또 전쟁에 나간 아버지도 나중에 돌아오시잖아요. 네. 돌아오고 진짜 약간 비현실적으로 너무 화목하죠. 네. 돈만 없지 모든 게 다 화목한 그런 집으로 사실 묘사가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릴 때는 약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리 막 응팔 이런 거 드라마 보면 네. 그때 정말 없고 막 아빠 월급날 기다려가지고 통닭 한 마리 사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먹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이제 개인주의적인 삶이 이제 익숙해져다 보니까 같이 모여 있으면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영화를 보면서 서로 간에 좀 배려를 하고 각자의 그것들 존중을 해주면서 네. 우애 깊게
화목하게 지내는 게 참 좋겠다. 네. 이런 엔딩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저는 조를 통해서 어쨌거나 조가 주인공이니까 그런데 감독님이랑 조랑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조가 미인이잖아. 그렇지. 그 조가 계속해서 실패를 이제 번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동생도 죽고 그런 데서 상실감을 느끼고 그런데 그런 슬픔이나 상실이나 실패 같은 것들이 쌓이면서 오히려 조는 더 멀리 확장할 수 있는 그 확장의 어떤 가능성 그런 것들을 보여줘서 정말 좋은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